자, 11번이네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관계 법률의 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두는 아니죠. 자,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잘 나오지 않는 조항인데 이렇게 함정을 파서 나왔네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제정,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서면. 자, 국가기관끼리 의견을 제출할 땐 서면으로 해야 된다. 자, 구두는 없어요. 주민투표, 주민소환 관계법률. 자, 이런 경우 의견을 제출할 때 서면으로 해야 된다. 자, 2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해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그런 지시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가 주어져 있죠. 우리 헌법에.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헌법 조문이다. 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응하여야 한다. 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네요. 회의는 당의 위원장이 소집하고요. 다만 이제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땐 회의 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있는 조문이었는데요. 이제 우리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출제된 지문이었네요. 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그리고 위원장은 피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일 땐 결정권을 가진다. 자, 의결 전족수에 관한 거 나왔네요. 자, 이것도 자주 나온다. 자,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고 했죠? 선거관리위원회. 자, 이래서 선대캐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자, 캐스팅 보트. 자,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 자, 캐스팅 가진 건 자, 선관위와 대법관 회의다. 두 개 있죠. 선대캐. 그래서 선대캐라고 외우라고 했죠. 위원장은 피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 캐스팅 보트권을 갖는다. 자, 답을 찾기에는 좀 쉬웠네요. 나머지 지문들을 한 번씩 자주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자, 헌정사에 관한 문제네요. 자, 그나마 헌정사가 조금 덜 까다롭게 나왔어요. 자, 헌정사의 다른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차 개헌. 자, 2차 개헌에서는 헌법 개정의 한계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죠? 헌법 개정의 한계 사항. 자, 헌법 개정이 금지되는 조항, 민국국이라고 외우려고 했죠. 민국국. 54년 헌법. 자, 2차 개헌안에서는 헌법 개정 금지 조항, 민주공화국의 자, 국민주권의 국, 자, 주권 제약이나 영토 변경 시 필수적 국민투표. 이렇게 해서 자, 민국국으로 외우라고 했죠. 헌법 개정 금지 사항 명시하고 있었다. 중요 부분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3차 개헌, 60년 3차 개헌, 양원제 국회를 처음으로 규정하며 의원 내각제 정부한테 채택하였다. 자, 60년 20 헌법, 의원 내각제 정부한테는 맞고요. 양원제 국회를 처음으로 한 건 1차 개헌이죠. 1차 개헌. 자, 52년 1차 개정헌법이죠. 자, 52년 1차 개정헌법에서 양원제 국회를 처음 했다. 도입한 건 처음인데 실시는 못했어요. 실시는 못하다가 60년 여기 헌법에서는 이제 양원제 실시했죠. 대통령, 부통령,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요 1차 개정 헌법할 때 여기 그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1차 개정 헌법을. 자, 1차 개정 헌법 할 때 요 이승만 우리 대통령이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이제 야당의 안은 양원제 안을 같이 이제 섞었어요. 섞다 보니 양원제 최초로 규정하게 됐죠. 다만 이제 실제로 양원제가 이제 구성된 것은 60년 3차 개정헌법이다. 3차 개정헌법에서는요, 대통령을 양원합동에서 선출했다. 자, 의원 내각제의 우리 특징이 뭐가 있어요? 자, 국가 원수, 상징적인 국가 원수를 의회에서 뽑는 거, 의회 선출하는 게 이제 의원 내각제의 특징 중 하나죠. 요 3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그래서 양원 합동에 선출했다. 의회 선출하고요. 행정권은 이제 국무원에게 속하게 하였고, 국무원의 민의원에 대한 연대 책임. 자, 그리고
순수화하면서 이제 순수한 의원 내각제 정보를 채택하였다. 의원 내각제 특징이 담겨 있죠. 요 국무원의 이 미니어에 대한 연대 책임, 내각의 의회에 대한 연대 책임, 그래서 내각 책임제, 그리고 의회에 대한 해상권도 가지고 있었다. 자, 행정권은 이제 국무총리, 내각, 수상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죠. 행정권은 대통령은 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고요. 이게 이제 순수한 의원 내각 정부 형태를 택하고 있었죠. 2050법에서. 양형제를 이제 처음 택한 건 이제 1차 개정헌법이었다. 6차 개헌, 1969년 6차 개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3선 대통령 이제 계속 재임 3기로 한다. 요거 개정이었죠. 3선 개헌이 3선 개헌. 그런데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한해서 계속 재임은 3기로 한다. 자, 이 앞부분은 없었어요. 우리 69년 6차 개헌 보면요.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 앞에 한정하는 게 없죠.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한해서 요 부분이 틀렸네요. 이거를 비교할 게 그래서 54년에 2차 개정헌법의 조항이죠.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면서 자,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요거 이제 부칙을 넣으면서 초대 대통령, 자,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 누구예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자, 대해서는 그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자, 이거는 거의 영구적인 집권이 가능하죠. 이론상으로는.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는데 1차 중임할 수 있다 해서 요 중임 제한에 대해서는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부칙을 썼었죠. 이거랑 비교해 두셔야겠네요. 69년 6차 개헌에서는 이렇게 그냥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었다. 72년 7차 4공화공헌법이라고 하죠. 7차 개헌에서는 정당 운영 자금의 국고 보조 조항 7차가 아니죠. 자, 이거는 8차 1980년 헌법에서 처음 들어왔죠. 정당 운영 자금의 국고 보조 조항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8차 1980년 8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되었다. 자, 알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등을 폐기하도록 규정한 이 형사소송 규칙 조항이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 올해 나온 또 5급 공채에서 나왔었네요. 이 질문. 조금 됐던 판례인데 올해 좀 2번이나 출제됐어요. 시험에서. 속기록 등 폐기에 관한 부분은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는 보관에 따른 사업자산 낭비를 막기 위해 폐기하도록 한 것이도록 입법문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속기록 같은 경우에는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속기록 등의 사본 청구나 공판 조서의 열람 또는 등서를 통하여 공판 조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공판 조서의 기재 내용을 좀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죠. 속기록이. 따라서 이제 재판이 확정되면 더 이상 이제 속기록을 이제 보관할 이제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을 이제 폐기하도록 한 게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한 특례법 조항이 언론 출판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아동 학대 행위자 왠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호하고 있는 것 같죠. 학대 행위자를. 다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조항은, 이 특례법 조항은 학대 행위자, 가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에 더해서 아동 학대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동 학대 행위자가 방송에 나오다 보면, 노출되다 보면 그 피해자인 아동마저도 이제 노출될 우려가 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동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률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요거는 아동 학대 피해자를 위한 조치니까 그런 취지사인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본 거예요. 자, 다음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교부 신청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검증자료에 해당하는 영수증 예금 통장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 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 그렇죠. 자, 수입과 지출 명세서 등한 사본교부 신청뿐만 아니라 검증 자료가 있어야겠죠. 영수증이나 요 예금 통장. 따라서 직접 열람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네, 맞는 지문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영수증이랑 예금 통장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3개월로 한 거는 너무 지나치게 짧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알 권리에 대한 이제 침해가 된다. 자, 공시 대상 정보로서 교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 자, 인원수만을 규정할 뿐 교원의 명단, 이름, 요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요 관련 법, 특례법 시행령 조항은 자, 알 권리를 침해한다? 자, 침해하지 않나 봤죠? 자, 교원의 이름, 교원이 이제 요 교원 노조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요 명단을 공개하라. 자, 명단, 야, 교원 노조 가입 여부는 예, 민감한 정보죠. 어디 노조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요거는 명단 공개하지 않은 건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해서 알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자, 개인 정보 자기 결정에 대한 중대한 침해 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알 권리와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이다. 자, 알 권리와 이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이 이제 충돌하는 경우죠. 충돌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조화롭게 해석을 한다.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14번이네요.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조례제정은요.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그리고 단체가 이제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국가사무인 기관이임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어요. 다만 기관 이임 사무라도 이제 법령이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요 기관 이임 사무, 국가 이임 사무로서도 이제 기관 이임 사무에 대해서도 조례적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 위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자치 사무와 단체 이임 사무만 조례 제정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거 잘못 나왔죠. 단체 이임 사무에 조례 제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 기관 이임 사무가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할 수 없는 거다. 위임 조례. 기관 이임 사무에 대한 위임 조례는 가능하죠. 법령이 위임을 받으면. 조례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지자체의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고인데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이임 금지의 포괄적인 것을 족하다고 보죠. 자, 원래 법률이 이제 하위 행정입법에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라고 행정입법에 대해서 포괄이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죠. 그런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죠. 지방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으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 그리고 우리 헌법이 지자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인정하는 이런 취지를 보건데 조례에 대한 위임은 이제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라고 봤어요. 포괄이임 금지 원칙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주민 투표권이나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 자, 이거는 법률상 권리라고 했죠. 법률상 권리. 헌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주민 투표권이나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은. 따라서 이거는 법률에 의해 우리 지방자치법에 통해서 보장되는 권리고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아니다. 자, 헌법 37조 제1항에 헌법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보기 어렵다. 이것도 종종 나오는 지문이었고요. 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있는 조항이었죠. 자, 올해 변시에도 출제됐었네요. 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자, 그 사항 하위 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니까 우리 조례 좀 전에 봤듯이 포괄적 이임도 가능하다고 했죠.
우리 지자체의 자치권을 인정한 그 취지상 법령에서 이렇게 조례 정하도록 이임했는데 하위 법령에서 그 이임의 내용을 또 정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위 법령에서 이걸 제한해버리면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바꿔버리는 게 되니까 그거는 인정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조항을 둬서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문제 15번. 자,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 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 자, 이거는 평등권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봤죠. 자, 일반적인 의사 전문의와 치과 전문의 요거 양자가 별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전문의인 건. 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물론 업무상 중요 정도에서 다르지 않은데 의사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서 의료기관 받은 경우 이제 가정 전문의 과정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자, 치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이걸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런 거는 자, 합리적 이유가 없죠. 차별에. 자격 인정 요건에서 그래서 이렇게 의사 전문의와 치과 전문의 차별하고 있는 건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맞는 질문이었고요. 자,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이거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후보자의 직계 존속이 이렇게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거는 평등권, 요거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배우자나 직계 존속은 후보자랑 이제 동일시할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을 한 명, 자, 이거는 좀 배우자 없는 사람에게는 지나친 차별이 되겠죠. 따라서 배우자가 지정을 한 명에게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이거는 배우자 없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틀리게 나왔네요. 틀린 지문이네. 자, 배우자 있는 후보자는 배우자 없는 후보자에 비해 홍건도 한 명을 추가로 지정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바, 자는 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저 배우자 없는 자에겐 좀 불합리한 차별이 되겠네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로 양육수당에 지원돼서 제외하는 거. 자, 이건 평등권을 침해한다. 맞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요. 재외국민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게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일 뿐이죠. 재외국민인 경우에도 국내에 들어와서 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이 많죠. 자, 그런 사람에게 재외국민인 영유아, 그래서 영유아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이니까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해 줘야겠죠. 이렇게 지원자가 제외한 건, 자, 그래서 평등권 침해한다. 자사고네요. 자사고 문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한 학생에게 후기 학교에 중복 지원하는 걸 금지한 거. 자, 이거는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죠. 네, 틀리게 나왔네요. 후기 학교 중복 지원 금지는 평등권 침해고요. 과학고와 비교해서 이제 과학고와 달리 후기 학교로 한 건 평등권 침해 아니라고 봤죠.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서 먼저 학생들을 뽑을 그런 이유가 있는 반면에 자사고는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과학고와 달리 후기 학교로 지정한 거는 평등권 침해 아닌데요. 다만 사립학교, 자율형 사립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후기 학교, 중복 지원하는 걸 금지한 경우, 자, 이럴 경우 이제 자사고 탈락한 학생들은 다른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거예요. 불합리하겠죠? 엄청 불리하죠? 자, 1년을 더 있다가 다 가야 되니까 또 고등학교 가려면. 상급 학교로서의 그 진급이 문제되는 거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이건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고등학교 진학기에 제한이 되는 거니까 이건 당사자에게 미치는 제한의 효과가 엄격히 심사해야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례 원칙 준수해야 된다 봤죠. 비례 원칙을 적용했다.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은 진학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으니까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자, 다음 16번. 통신의 자유네요.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3인 간의 대화에 있어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자, 이거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다고 봤죠. 대화하는 사람이니까. 자, 3명이 모여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거. 자, 이건 타인이 아니다.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다. 자, 타인 간의 대화라는 건요. 자,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A랑 B가 대화하고 있으면 이제 밖에서 그 관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요거를 녹음하는 경우죠. 타인 간의 대화라는 건. 근데 이게 A, B, C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셋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 이건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죠. 따라서 이게 이제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관계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통신 관여자의 인적 동일성, 통신 장소, 횟수, 시간 등 통신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 이용의 전반적 사항의 비밀까지도 보장한다. 그렇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보장되려면요. 통신 내용의 비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적 동일성, 통신하는 장소, 시간, 횟수 이런 걸 다 포함돼서 보장되어야겠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정보들을 다 수집하면 어느 시간에 어디서 뭘 했든지 다 파악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건 자유롭게 이제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게 다 노출되면요. 그렇죠? 그러겠죠. 따라서 이렇게 통신 이용의 전반적 사항의 비밀까지도 보장되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조문 내용인데요. 잘 안 나오게 나왔네요. 전기통신사업법은 검사, 사법, 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할 때 자료 제공 형안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는 연 2회 하고요. 해당 통신사실 확인대로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자, 그리고 관련 자료를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해야 된다. 대장 비치 의무가 있군요. 자, 보고 의무와 대장 등의 관련 자료 비치 의무. 자,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있는 건데요. 잘 안 나오는 조문이라 좀 많이 좀 어렵게 체크하고 넘어갔을 것 같네요. 다만 이제 그 다음 4번 지문을 보면 좀 쉽게 또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통신 제한 조치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 장은 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감청할 수 있다. 자, 고등법원장이 아니죠. 자, 이것도 종종 나오는 조문이었는데요. 자,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요. 자,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자,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일 때, 자, 내국인일 때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수석판사. 자, 고등법원 장이 아니라 수석판사다. 이렇게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일 때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고요. 자,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반국가 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 기관, 단체, 그리고 외국인. 자,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자,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등법원 저는 허가는 어디에도 없죠. 고등법원 수석판사는 있어도 고등법원 장은 없다. 자,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됐네요. 17번 문제네요. 진술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예요. 이 중에 이제 민간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 이 부분이 민간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만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 위 사실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약식 명령의 내용이 된 범죄 사실 진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자,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들을 말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자, 진술 거부권에서는요, 이 진술은 형사상 불이익에 관한 진술이어야 되죠. 형사상 불이익. 자, 형사상 불이익이랑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 사건에서는요, 장교 진급 지시 사건이죠. 자, 장교가 진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 민간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죠. 형사상 불이익이 아니었죠. 자, 형사상 불이익에 관한 게 아니다. 자, 민간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된 그 사실만 자진 신고하도록 한 거지.
자, 이 자질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불이익이 있는 자, 그런 사안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거는 진술 거부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고 봤어요. 자,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과세 물품 및 수량을 신고하도록 한 게 진술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하지 않은 게 아니죠. 자, 과세 물품 및 수량. 자, 이게 바로 이제 유사석유, 유사석유 제품, 자, 대체 유류 제조한 거 이제 가세 물품 수량 이제 가세 물품이 유사석유 제품이었는데요. 자, 이걸 신고하라는 건데 우리 석유 그 위반죄에 포함되는 대체 석유도 있지만 자, 그 포함되지 않는 유사석유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유사석유에는 자, 석유 위반죄, 자, 위반죄에 적용되는 석유도 있는 반면 유사석유도 있는 반면 자, 그렇지 않은 석유도 있다. 자, 이거는 단지 납세 과세를 하기 위한 절차일 뿐 형사 절차를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죠. 따라서 이거는 형사상 불이익이 아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봤어요. 자, 유사 석유 제품 제조자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건 납세 의무자 일반이 모두 부담하는 납세 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과세를 위한 기초 정보를 과세관청에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 이거는 그죠? 형사상 불이익이 아니라 납세 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요 유사석유 제품 과세물품 수량 신고하도록 한 건 진술거부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 자,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해 이 법원이 결정으로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 자, 이것이 감치 제재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거는 양심의 자유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감치는 의무 불이행한 경우 이제 법원 재판장이 구치소, 유치장 이런 데 가둬서 의무 이행하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강제하는 거죠. 자, 이런 걸 감치라고 하는데 자, 채무자 재산 명시하는 건요. 일단 도덕적, 윤리적 판단에 들어가 있지 않죠. 자, 이거 단순한 사실, 재산 목록에 대해서 신고하라는 거니까, 명시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양심을 건드리는 게 아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도 아니고요. 진술 거부권, 감치에 의하다고 하는데 감치는 이제 민사 제재 성격을 가지고 있죠. 민사 제재 성격이다. 따라서 재산 명시하도록 한 게 재산 명시 안 하면 너 감치하겠다. 자, 이거 이제 민사상 불이익이죠. 민사적 제재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거 진술 거부권은 형사상 불이익이었대. 형사상 불이익. 감치에 처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 제한은 아니라고 봤어요. 자, 이 사건 채무자가 부담하는 행위 의무는 재산가에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한 법관에서 전수하는 것으로 가치적,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감치는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재산 명심을 감적 강제하기 위한 민사적 성격의 제재다. 따라서 형사적 책임이나 민사적 부금제도를 감치니까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할 수 없다. 따라서 진술 거부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문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여 진술 거부를 포장하는 바. 진술 거부권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도 보장된다. 이것도 자주 나오죠.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도 보장된다. 진술 거부권의 취지상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 행정 절차, 국회에서 절차, 조사 절차 다 포함되어야겠죠. 다음, 교육 제도에 관한 설명이네요. 교육 제도 설명은 옳지 않은 거.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은 사립학교 및 그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되죠. 그러다 보니 국가가 학교법인에 이제 강제할 그런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자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거나 학교법인의 조직 구성권 및 운영권에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까지 교육이나 사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입법자, 형상의 자유에 속한 것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의 공공성과 연결되므로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겠죠. 자,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공법적 규제를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학교 법인에 대해서. 자, 그에 관련된 그래서 학교 법인의 조직 구성이라든지 학교 운영권 이런 관련해서는 이제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우리 헌법 조문 31조를 근거로 하고 있죠. 자,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자, 교육 제도에 대해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 입법자에겐 형상의 자유가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자,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교법인 설립하고 이를 통한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것 이를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 자, 사학의 자유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예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 31조 제1항 자, 그리고 제4항 자,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자, 대학의 자율성, 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이 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맞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사학의 자유,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유는 헌법 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 그리고 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된다고 봤어요. 자, 사립학교도 공교육 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한과 동시에 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자,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자, 적법과 적폐를 거쳐 해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립학교법상 해산 명령 조항은 가해금 정책에 반하지 않는다. 네, 맞죠? 자, 우리 사립학교 좀 전에 봤듯이 교육 공공성, 공적인 이제 교육과 공교육과 연결되다 보니까 공법적 규제를 받는다고 했죠. 사립학교도. 자,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지원과 혜택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사립학교가 지원도 받고 혜택도 받고 있는데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그 존재 이의를 상실한 이 학교법인 계속 놔두면 안 되겠죠. 학교만 폐쇄하고 학교법인 남겨두면 해산하지 않고 남겨둔다면 학교법인이 또 새로운 학교를 또 만들어서 또 문제 있는 것도 발생하겠죠. 요새 사학 같은 거 엄청 문제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존재의를 상실한 학교 법인마저도 학교 폐쇄에 더 나아가서 학교 법인마저는 이제 해산 명령하도록 한 거예요. 자, 따라서 이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 여부 심사함에 있어서는 대학의 자치부장을 위해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하므로 입법 형성의 한계를 넘는 자의적인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 아니죠. 앞에서 봤죠. 우리 1번 지문에서 자,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고 했죠. 학교 법인의 조직 운영, 학교 운영권에 대한 규정 정립에 있어서 우리 입법자는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앞에서 봤던 바로 이 조항이죠. 31조 6항에 자, 교육 제도에 관해서 이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 제도 법정주의. 따라서 우리에게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 여부 심사함에 있어서는 입법 형성의 한계를 넘는지, 자, 요 자의적인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로 판단한다. 자, 19번이네요. 자, 거주 이전의 자유. 옳지 않은 거.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 선택과 변경. 자, 요거는 거주 이전 자유 보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죠. 자, 서울광장 사건이에요. 서울광장 사건. 자, 거주 이전의 자유는요. 생활의 근거지. 생활의 근거지인 거주지, 체류지를 정할 자유죠. 이렇게 생활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 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 광장에 통과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일시적 이동이니까 일반적 행동의 자유겠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지 거주지의 자유는 아니다.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이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 것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일단 외국 국적 취득, 자, 국적 이탈, 국적 취득의 자유 이런 게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의 보호에 속한다고 해요.
거주 이전의 자유 보용에 속한다. 다만 이렇게 자진해서 외부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과 우리나라 국적을 다 같이 이제 이중 국적이 되면서 서로 양국에서 권리만 이제 행사하고 의무는 이제 이행 안 할 경우가 많죠. 자, 그러다 보니 주로 이게 병역, 납세 관련이죠. 병역, 납세 같은 의무를 이제 기피하는 등 복수 국적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봐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이다. 국적을 상실하도록. 따라서 이거는 이제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봤어요. 법인이 가밀 억제건영 내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자, 이럴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가밀 억제 건약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너무 밀집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분산하기 위한 정책이죠. 가밀 억제 건약에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죠. 그래서 감히 이제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 산업 시설이 밀집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고 구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취득세 이제 중과세하는 것이죠. 이런 취지가 있다. 그러다 보니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 이고 건축물 신축한 거 취득세 중과세하는 건 거주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자, 본점이나 지점 이런 거 법인이 본점이나 지점 운영하는 거 이것도 이제 거주 이전 자유에 포함돼요. 이제 보호형에 속한다. 다만 이렇게 취득세 중과세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여권 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 발급을 거부한 거. 자, 이거에 거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죠. 자, 일단 해외 여행의 자유, 해외 여행의 자유, 해외에서 거주할 자유도 거주 이전 자유에 포함되죠.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북한 고위직 탈북 인사로서 좀 신변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건 좀 너무 추상적이긴 하죠.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서 초청을 했어요. 이 고위 인사를.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치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그렇죠. 북한 고위직 출신인데 미국 가서 좀 테러를 당하기엔 좀 그렇긴 하죠. 미국에서 테러하면 미국이 좀 무서우니까. 자, 그리고 북한 고위 출신의 탈북자 중에서도 이제 테러를 당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추상적 우려만으로는 이 여권 발급 거부한 건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어요. 자, 마지막 문항이네요. 자,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약간은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이게.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을 90일 정한 게, 자,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 안건조정위원회가 위원장이 조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게, 자, 국회법 위반이냐?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죠. 자, 국회법상 활동기한을 90일로 정하고 있는데요. 조정이 활동기한 시작하자마자 며칠 뒤에 바로 만료되기 전에 위원장이 그냥 조정안 가결을 선포한 거예요. 자, 이것이 국회법 90일로 한 게 소수파의 의안을 좀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안건 조정의 활동기한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라고 한 건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국회법상 안건 조정의 활동 기한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에 상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어요. 따라서 만료되기 전에 결정해서 가결 선포한 게 국회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 거죠. 즉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안건에 대한 조정시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자, 이게 의결할 수 없다고 하면 90일 내내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90일 내내 기다려야 된다. 자, 안건 조정을 위원회를 왜 두냐라고 그 취지를 봐야겠죠. 자, 안건 조정은요, 중요한 안건에 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대립될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3분의 2 이상으로 이렇게 의결 정도수 정함으로써 이렇게 타협을 받는데, 자, 이렇게 의결이 가결됐는데 불구하고 90일 내내 기다려야 한다는 건 이거는 그 취지에 좀 어긋나는 게 있다. 안건에 대한 지연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만료되기 전이라도,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위원장은 그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이게 국회법 위반은 아니다. 자, 약간은 까다로운 판례 결정 내 내용이었네요. 자, 이건 국회법 조항인데 잘 안 나오는 조항이 나왔어요. 자, 국회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자, 운영위원회 동의와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자, 폐회 중일 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자, 이렇게 국회법 조항 그대로 나왔네요. 잘 안 나오는 조문이라 다들 좀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문제는. 자, 이거는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당당. 자, 제3자 소송당당은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했죠. 자, 이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명시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 요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은 국회가 갖는 거죠.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가 갖는 권한이 동의권이다. 치밀을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자, 국회의원이 본인 자신의 이름으로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당했다. 자, 그런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예,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국회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회의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또는 소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속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회의 공개 여부는 소위원회 또는 그 소위원회에 속한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좀 오래된 판례긴 한데요. 자, 이 판례가 나온 다음에 국회법 개정이 돼가지고 소위원회 회의도 이제 공개한다고 이제 원칙이 됐죠. 소위원회 회의도 공개한다. 다만 이제 소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헌법 조문에서도 이제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가 이제 원칙이었고요. 다만 이제 출석의원 가반수 찬성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율적으로 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비공개 여부를. 따라서 이 회의 공개 여부도 소위원회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었고요. 약간은 요 마지막 문제 좀 까다로웠네요. 자, 이것으로 올해 지방제 7급 헌법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좀 까다로운 지문이 몇 개 있었는데 소거법 사용하면 답 찾는 데는 그렇게 좀 어려움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올해 시험 이도록 있게 올해 시험이 이제 이 시험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다음 이제 기회를 위해서는 이제 기출지문 열심히 또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또 지문이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소거법을 통해서 또 이용할 가능성이 많죠. 기출 유형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또 시험 준비하실 때 크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TRS 에듀 이결이었습니다.